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 지오쌤입니다. 2024학년도 9월 물리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전자기파 정체 찾는 문제인데, 전자레인지에 사용되는 A는 자, 이쪽으로 갈수록 지금 진동수 커지고 에너지 커지고 파장은 짧아지는 거 확인되고요. 자, B는 이제 가시광선이죠. 자외선하고 적외선 사이. 그다음 A는 전자레인지에 사용되는 거니까 전파 중에 마이크로파에 해당하는 거. A보다 파장이 짧은 B는 전자레인지가 작동한 동안 내부를 비춰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꼭 김밥천국 같은 데서 자외선으로 살균 소독할 때도 램프가 켜지죠. 실제 자외선이나 적외선은 눈에 안 보이고 가시광선이 보이는데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 A는 가시광선 아니고 진공에서 속력은 다 똑같죠. 매질이 다를 때, 매질의 굴절률이 이제 클 때만 속력이 달라지고,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다. 진동수는 B가 더 크니까 틀려서 2번이 되겠습니다. 전자기파 기본 개념 문제니까 꼭 맞춰야 되겠어요. 자, 2번은 핵반응 관련 문제, 학생의 대화 문제가 되겠고, 자, 기억하고 니은의 이제 정체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92, 54, 38 핵전하량 보존 법칙을 이용하면 밑에가 이제 0인 걸 알 수 있죠. 235고 140, 94, 2인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96이니까 1, 요거 1, 중성자. 마찬가지로 1, 1, 2, 그럼 여기 0이고 2, 3, 4, 그럼 여기 1이죠. 그래서 질량수 보존 법칙, 전하량 보존 법칙 이용해서 정체를 찾아주고, 지금 기역니은인데 이게 똑같은 물질이었던 거, 그 정도 좀 조심하면 되겠어요. 자, 가는 핵분열 반응이냐, 원자번호 92번짜리가 54, 38로 쪼개졌으니까, 또는 우라늄이니까 뭐 핵분열 맞다 해도 되고, 나는 별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이죠. 핵융합. 맞는 말. 기역은 양성자 아니고. 자, 나에서 얘네들의 질량합은, 자, 질량합이 똑같은 게 아니라 질량수합하고 똑같은 거죠. 질량은 이쪽이 크고 여기가 작죠. 에너지가 나왔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그림은 시간이 0초일 때 X축과 나란하게 매질 A에서 B로 진행하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파동의 모습을 보여줬고, X가 3cm인 지점 P에서의 변이가 YP래요. 여기 변이. 그래서 매질이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상태. 이렇게. A에서 파동의 진행 속력은 4다. 지금 X축이 이렇게 거리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파장 정보를 알 수 있는데, 여기서의 파장 8cm인 걸 알 수가 있고요. 12에서 4를 빼보면, 또는 반파장 4. 자, 여기는 뭐 이렇게 따져도 되고 이쪽으로 따져도 되고, 그래서 이쪽의 파장은 절반으로 줄었죠. 4cm. 근데 A에서의 속력이 4라고 했으니까 속도는 주기분의 파장 또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에서 얘가 8이니까 주기가 2초. 그럼 진동수는 2분의 1 헤르츠. 근데 주기 진동수는 안 바뀌죠. 그래서 똑같고, 파동의 주기는 2초이다. 맞죠? B에서 파동의 진행 속력은 오히려 파장이 짧아졌으니까 느려졌죠. 절반이 돼야 되니까 2. 계산해도 되고, 시간이 0.1초일 때, 자, 주기가 지금 2초인데 4분의 1주기면 0.5초, 8분의 1주기면 0.25초인데 지금 여기가 3cm, 2cm, 여기가 3cm, 4cm니까 1cm 이동할 때 뭐 8분의 1주기죠. 8cm니까 2cm씩 2, 4, 6, 8,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이렇게인데, 이게 지금 1cm 간격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파가 더 진행을 했을 때가 8분의 1주기 후, 즉 0.25초 후인데 0.1초면 아직 0.25만큼 시간이 경과를 안 했으니까 얘가 내려오는 중인 거죠. 아직 다 못 내려온. 자, 그러면 이제 YP보다는 작은 거죠. 양의 값이긴 한데 YP보다는 작으니까 맞는 말. 답은 4번입니다. 8분의 1주기랑 비교해가지고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4번. 그림가는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 자, 관련 문제고, A, B, C가 방출, D가 이제 흡수, 요 람다 1, 2, 3가 방출된 파장에 따라 나타낸 거래요. 그럼 에너지 제일 큰 게 C니까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죠. 광자 에너지는 HF, 람다분의 HC니까, 그래서 C, B, A 순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B에서 방출되는 광자 한계 에너지는 4번 에너지 빼기 2번 에너지 하면 되니까 기억 맞고,
C에서 방출되는 파장 람다1 맞죠? D에서 흡수되는 진동수를 구해라 이랬는데, 자, 진동수는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요 식으로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요 식만 봤을 때는 H 지워지니까 에너지 큰 놈의 람다분의 C 빼기 에너지 작은 놈의 람다분의 C, D를 물었기 때문에 요 C 거 빼기 A 해주면 되죠. C 빼기 A. 그럼 요거 빼기 요거를 해주면 되니까 람다1 C 빼기 람다3 C, 요게 이제 답이 되는 건데, C를 밖으로 빼면, 자, 여기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틀렸죠. 플러스가 아니고. 답은 3번입니다. 자, 5번 물질의 자성 문제인데 강상반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강자성체의 자기화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 이거 잘 보시고, ABC를 자기장에 놓아 자화시킨다. 그래서 ABC 중에 강자성체만 이제 자성을 띄었겠죠. 용수철 저울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데 1에서는 W, 자, 원래 무게가 그냥 그대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2에서는 1.2, A, B 사이에서 인력이 작용하고 있죠. 누군가가 잡아 당긴 거죠. A가 B를, B가 A를. 그럼 A, B 중에 강상이 들어있다는 뜻이니까 C가 자동으로 반자성체인데, 지금 C랑 A를 봤더니 0.9로 A가 지금 청력을 받았기 때문에 반자성체가 자성이 생겨 있다라는 거는 A가 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강, 그럼 B가 상, 반, 강상반, 강상반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P, Q 정지해 있고 요렇게가 같은 관성계,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PQ를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0.9로 날아간다. 자, 요게 이제 다른 관성계가 되고, A의 관성계에서, 자, 이거 조심하시고요. 우주선의 길이는 L1이다. 자, 요거는 수축된 길이죠. 길이 수축이 일어나니까. PQ 사이의 거리는 L2다. 자, 이건 지금 서로 상대 속도가 0이니까 이거는 고유 길이가 되는 거죠. 자, 옳은 것을 골라라. A의 관성계에서 A 시간은 B 시간보다 느리게 가냐? 항상 다른 관성계를 봤을 때 그 다른 관성계의 시간이 느리게 가죠. A가 지금 본 거니까 B가 느리게 가야 되죠. 그래서 D역은 틀렸고, B의 관성계에서 우주선의 길이는 L1보다 길다. B의 관성계는 우주선, 같은 관성계이기 때문에 고유 길이니까 이 L1-가 더 커야 되죠. 이게 지금 수축된 길이니까. 맞는 말. B의 관성계에서 P에서 방출된 빛이, 자, 여기서 이제 빛이 방출돼서 Q로 간다 이랬을 때, 이렇게 해서 이제 빛이 갈 때, 일단 B가 봤을 때는 이 L2라고 하는 길이 자체도 길이 수축이 일어나죠. 운동 방향에 대해서. 그 다음에 검출기 Q가 이 광원에서 나온 빛을 향해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접근하는 효과까지 생각하면 실제로 이 빛이 이동하는 거리는 L2보다 더 짧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인데 빛의 속도 C로 가는데 L2보다 더 짧은 거리를 가게 되니까 걸리는 시간은 요거보다 작아야 되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그림은 열 효율이 0.25인 열기관에서, 자, 이런 거 안 놓치게 조심하시고, 일정량의 이상 기체가 A, B, C, D, A, 자, 요렇게 돌고 있어요. 기체의 부피와 절대 온도를 나타냈다. 부피는 줬는데 압력이 아니라 지금 온도를 줬다라는 거 좀 주의하시면 되고, A, B 과정, B, C 과정에서 열량 흡수한 거. 자, A, B는 플러스 5Q 흡수, B에서 C는 3Q를 흡수. 그러면 요 A, B 구간에서는 Q는 델타 U 플러스 W로 생각하시면 부피 변화가 없는 상태니까 이 일은 안 했고, 즉 내부 에너지 변화만 플러스 5Q라는 거죠. 이게 지금 내부 에너지 변화. A에서 B 구간. 그 다음 B에서 C 구간은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역시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얘가 빵이니까 한일이 플러스 3Q라는 얘기죠. 한일이 플러스 3Q. 미는 1. 그 다음에 C에서 D는 부피 변화 없으니까 역시 1은 안 했죠.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얘가 빵이고, 온도 변화가 지금 A, B랑 똑같으니까 요 온도 변화는 내부 에너지 변화 5Q랑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5Q. 따라서 C에서 D는 5Q만큼 열을 방출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열 효율이 0.25니까 이거는 4분의 1이죠. 4를 투자했는데 1만큼 일했다. 4를 투자했는데 1만큼 일했다.
그럼 3이 날라갔다. 여기서 지금 흡수한 열이 플러스 3Q, 플러스 5Q, 8Q니까 8Q를 가지고 2Q만큼 일했구나. 그리고 6Q가 날라갔다. 그럼 여기서 5Q 날라갔으니까 여기서 Q가 더 날라간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결국 요 DA 구간도 온도 일정하니까 Q는 델타 U 플러스 W, 얘 변화 없는데 한 일, 받은 일이 Q랑 같고, 지금 Q만큼 열을 방출했으니까 받은 일이 마이너스 Q. 한 일 플러스 3Q, 받은 일 마이너스 Q, 총 한 일 2Q. 자, 요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기체 압력은 B가 C보다 작냐. 압력은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PV는 NRT, 피부 노랗다. 자, 그러면 압력 구해야 되니까 P는 V분의 T를 해주면 되죠. 일정량이니까 N이 상수라서. 그러면 BC 비교하는 건데 BC는 온도가 똑같으니까 부피가 작은 애가 압력이 크죠. 그럼 B가 압력이 더 크네요. 그래서 B가 작다 이랬으니까 틀렸고, CD 과정에서 방출한 열량은 5Q 맞죠? DA에서 받은 일은 Q였죠. Q 틀렸고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그림은 물체 ABC가 실 PQ로 연결되어 등속운동. 자, 등속이니까 알짜임이 0이었다는 거 알 수 있고, P를 끊으면, 자, 여기를 이제 끊어버리면 가속도가 6의 2인. 자, 마찰 공기저항이 없기 때문에 요 가속도는 얘의 알짜임 때문에 생긴 거죠. F는 MA니까 A가 1로 받는 경사면 쪽의 알짜임은 6MA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C는 가속도 크기가 A인 등가속도 운동한다. BC가 한 덩어리로 가속도 A 운동을 한대요. 요거. 그 다음에 이후에 Q를 끊으면 B는 가속도가 3의 2인. 자, 얘까지 끊어버리면 B는 자신의 중력에 따른 경사면 성분의 알짜임을 받게 되죠. 자, 질량을 모르니까 라지 M으로 잡으면 얘가 받는 이쪽으로의 알짜임은 3 라지 M A가 되고, 자, 그다음에 질량은 이제 알려줬으니까 처음 상황부터 일단 보면 얘 아래쪽으로 EMG의 중력받고 있기 때문에 6MA 더하기 3MA는 2mg다. 초기 등속운동의 알짜임 빵을 이용해서 식을 하나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안 썼던 BC가 가속도 A에 운동하는 상황을 보면 최초로 등속운동을 이쪽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얘네 더하기 얘가 같은 건데, 요 6MA가 날아가면 당연히 얘가 더 크니까 이거 빼기 요게 알짜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EMG 빼기 3 라지 MA의 알짜 힘으로 요 BC가 운동하는 거죠. 그러면 MA니까 EM 더하기 라지 M, 자, 가속도 얼마로 한다 그랬냐면 A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EMG가 요게 요거죠. 그럼 6MA, 3MA가 여기로 들어가는데 얘랑 얘가 없어지죠. 이렇게 없어지니까 6MA는 EM 더하기 라지 M A가 되고, AA 지우면 4M은 라지 M이 되죠. 그래서 얘는 4M이었으니까 12MA가 B가 받는 경사면 알짜임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B의 질량은 4M이다. 4M인 거 구했고요. 자, 가속도가 몇 G냐라고 했는데, 이제 가속도를 G로 나타내려면 최초에 등속운동하고 있을 때를 생각하면 6MA에 12MA니까 18MA라는 왼쪽 방향 힘하고 EMG가 같은 거죠. 그러면 MM 지우고 얘 9니까 9분의 G죠. 9분의 G. A는 9분의 G. 9분의, 여기가 틀렸고. P를 끊기 전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P가 B를. 자, P를 끊기 전에 P가 B를 당긴다는 얘기는 P가 A를 당기는 힘하고 같은 거죠. 작용, 반작용. 그럼 P가 A를 잡아당긴 힘의 크기는 P가 끊어지기 전이면 등속운동이니까 6MA죠. 근데 이거를 G 형태로 나타내야 되니까 아까 A는 9분의 G라 했으니까 얘는 6M 곱하기 9분의 G. 그러면 3이 6, 3, 3은 9니까 3분의 2mg. 그래서 맞고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각 상황별로 운동 방정식 세워서 풀면 되겠어요.
자, 9번. 9번은 이제 힘의 관계 문제인데 그림 가나는 직육면체 모양의 A, B. A에 각각 힘 F, EF인 힘이 연직 방향으로 작용할 때 더 무겁게 누르고 있고 얘는 이제 위로. 둘 다 정지해 있으니까 R자 M 0인 거 알 수가 있고요. A, B의 질량은 M과 3M. 자, B가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B가 A를 이렇게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가가 나의 2배래요. 그래서 이거를 EF로 잡으면 얘를 F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일단 A도 멈춰 있고 B도 멈춰 있고 다 멈춰 있는 상태인데 가에서 이제 여기를 생각을 해보면 A가 받고 있는 힘은 뭐가 있냐면 이쪽으로 A의 중력 mg, 아래로 mg, 아래로 f, 라지 f, 위로 EF. 그러니까 mg 더하기 라지 f가 EF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도 A는 중력 받고 있으니까 mg 그리고 요게 mg 값이 더 큰 거죠. 지금 mg는 라지 EF 더하기 스몰 f. 자, F랑 mg의 관계를 찾아야 되니까 스몰 f를 없애야 돼요. 스몰 f를. 그럼 요거는 EMG 4F EF니까 요 식에서 요 식을 빼면 그럼 EF가 없어지고 요거 빼기 요거를 할 거예요. 그럼 요거에서 요거 빼니까 4F 남고 mg 빠지니까 요게 mg가 되고 여기서 요거 뺐으니까 마이너스 f가 4F가 되죠. 그러면 5F가 mg가 되니까 f 구해야 되는 거니까 5분의 1 mg. 자, 그래서 일단 니은 이제 맞고, 자, 기억은 그냥 개념으로 틀립니다. A에 작용하는 중력은 지구가 A를, B가 A를, 근데 작반 안 되죠.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자, 요거는 그냥 한 덩어리로 보면 되죠.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로 봐버리면 둘 다 똑같이 4m 내력을 무시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 자, 여기서 중력 4mg, 여기서 중력 4mg. 그 다음에 얘는 아래쪽으로 F인데 F가 5분의 1mg죠. 그래서 이게 5분의 1mg. 그 다음에 나는 위로 작용하죠. 여기 5분의 2mg. 그럼 얘는 5분의 5, 4, 20. 그래서 5분의 21mg가 아래쪽이니까 위로 작용하는 게 요만큼. 자, 얘는 5분의 20에서 5분의 2를 빼야 되니까 5분의 18mg가 아래쪽. 그러면 위로 떠받치는 게 5분의 18이죠. 자, 그럼 얘네들의 이제 비율을 보면 되는데 5 지우고 3, 6, 18, 3, 7에 21이니까 7대 6. 근데 가가 나보다 몇 배냐? 6분의 7배죠. 7대 6이니까. 그래서 맞는 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운동량, 충격량 문제가 되겠고, 그림가의 원쓰리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운동량의 크기가 P로 같은 물체 AB가, 자, 운동량이 지금 똑같고 질량이 다르네요. 속력이 얘가 V면 얘는 속력이 2V. 등속 운동하다가 충돌하고 각각 등속도 운동하고, 자, 그래서 B가 지금 A랑 한번 부딪히고 반대로 운동량 바뀌었고, 그 다음에 벽하고도 또 충돌하고, 그래서 운동량 크기가 3분의 1P. 자, 그렇게 된답니다. 가다가 충돌해서 가고 벽하고 충돌해서 3분의 1P. 자, 이때 운동량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둘 다 운동량이 PP였기 때문에 운동량의 합이 0이죠. 운동량의 합이 0. 그래서 이제 A의 운동량이 얼마가 되고 B가 얼마가 된다. 그러면 두 운동량의 합도 이제 0인 걸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으면 B 기준으로 봤을 때 운동량이 마이너스 P였다가 이제 각각의 상황들을 잘 봐야 되는데, A랑 충돌하면서 B가 받은 힘의 크기가 ES, 넓이가, 이게 충격량이죠. 힘 시간의 넓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힘을 이쪽으로 받으니까, 오른쪽으로 받으니까 ES만큼의 충격량을 받은 거고, 그 다음에 벽으로부터 부딪힐 때는 이쪽으로 지금 충격량을 받죠. 힘을 받게 되니까 여기서 S는 마이너스 S가 되는 거죠. 원래 운동량에서 반대 방향으로 충격량 받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충격량 받았는데 얼마가 됐냐면, 부호 조심해야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 P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거는
S만큼 충격량을 받았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S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죠. 마이너스 3분의 3에서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S가 3분의 2P라는 걸 알 수가 있죠. S가.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얘가 마이너스 P였는데 3분의 4P만큼 바뀌어야 되니까 얘가 3분의 4P 바뀐다는 얘기는 이게 3분의 1P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A도 3분의 1P. 두 A, B 합친 운동량의 총합은 0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S만큼 바뀌니까 3분의 2P가 다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3분의 1P 된 겁니다. 자, B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A와 충돌하는 동안과 벽과 충돌하는 동안이 같다. B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 요거는 I는 FT를 이용하시면 되죠. A하고 충돌할 때는 I, 2고 벽하고는 S. 그러니까 이게 2대 1이죠. 근데 시간을 봤더니 1대 2예요. 이게 1대 2. 자, 그럼 힘이 몇 대 몇이 돼야 되냐? 얘가 1대 2인데도 얘가 2대 1이란 얘기는 이게 4대 1이 돼야 되죠. 4 곱하기 2, 2대 1이니까. 자, 같지 않으니까 그냥 검증하고 넘어가도 되고. 2에서 B의 운동량 3분의 1P 구했죠. 3에서 물체의 속력은 A가 B의 2배냐? 자, 3에서 물체의 속력 A가 B의 2배냐? 요거는 P는 MV를 생각하면 P 값이 똑같은데 질량이 1대 2, 그럼 속도는 2대 1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A가 B의 2배다. 맞는 말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다음은 PN 접합 다이오드의 특성을 알아보는 문제다. 그러니까 직류전원에서 회로를 구성하고 X는 P 아니면 N 중 하나다라고 돼 있어요. S1. 자, 스위치를 A에 연결, B에 연결한 결과를 줬는데 A에 연결했는데 S2가 열려 있을 때 방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 B 또는 요 LED 둘 중 누군가가 역방향이거나 둘 다 역방향이거나 그래서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일단 요거는 넘어가고 A에 연결했는데 스위치를 닫으니까 방출이 됐어요. 그럼 일단 요 LED는 역방향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쪽이 플러스니까 얘가 P, 얘가 N. 그 다음에 스위치 닫았을 때 전류가 흘렀으니까 여기가 P, 여기가 N. 그럼 아까 열렸을 때는 이 B 때문에 전류가 안 흐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P고 여기가 N이 됩니다. 자, B에 연결한다면 이제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여기 지금 역방향이 되는 거죠. B는 순방향이라 하더라도 얘가 지금 전류가 안 흐르니까 안 통하죠. 뭐 이까지 가다 멈추는 거 아니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고. A의 X는 주로 양공이 P형 반도체니까 맞는 말이고 S1을 A에 연결하고 S2를 열었을 때 B에는 순방향 걸리냐 이랬는데 역방향이죠. 기역은 방출 안 되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그림은 무한히 가늘고 긴 직선도선 P. 자, 직선도선 P. 그 다음에 Q. 요런 이제 자기장 문제는 문제 약속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헷갈려서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원형도선 R. P, Q, R. 자, 세 가지가 있고. 표는 R의 중심이 A, B, C 이렇게 옮겨갈 때 PQR에 흐르는 전류의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표로 준. PQ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2I, 3I, 제로인데 그냥 2I, 3I로 볼게요. P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X방향. 자, 그러면 조금 크게 나타내서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얘는 들어가는 자기장 만들고 얘는 나오는 자기장 만들겠죠. 근데 거리가 2D, 4D, 거리가 2배 차이니까 직선도선 자기장 관계를 생각하면 거리의 반비례 전류의 비례이기 때문에 요 P가 만드는 자기장은 B가 B라면 얘가 2B가 되겠죠. 지금 보면 A에서 자기장의 총합이 0이기 때문에 P가 만든 자기장, 원형도선이 만든 자기장, Q가 만든 자기장이 0이란 얘기야. 근데 이놈을 B점으로 옮겼더니 얘를 이렇게 옮겼더니 자기장이 이제 0이 아닙니다. B제로로. Q로부터 거리 그대로고 원형도선의 중심인 거 그대로인데 왜 바뀌었냐? 멀어져서. P로부터 멀어져서. 즉 P가 여기에 만든 게 B였고 여기에 만드는 게 2B라면 P가 만든 B
요 2B였다가 B로 B만큼 바뀌는 순간 상쇄를 못 시키고 Q랑 원형도선이 만든 것 중에 B0가 이제 나타난 거죠. 즉 B가 B0란 얘기입니다. B가 B0. 근데 이 B를 거리랑 전류로 나타낼 수 있죠. 얘는 4D 떨어져 있죠. 4D. 그러니까 4D분의 전류 EI0죠. EI0가 B인데 요걸 B0로 둘 수 있으니까 B0는 2D분의 I0. 2D분의 I0.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B가 B0니까는 이건 그냥 다 B, 요거 B처럼 취급해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Q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요 B까지 떨어져 있는 여기를 생각해 보면 거리가 3D 떨어져 있죠. 3D분의 전류는 3I0니까 3I0. 2D분의 I0, 2D분의 I가 B0인데, B인데 얘는 D분의 I. 그래서 얘보다 2배죠, 2배. 2배니까 여기 2B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러면 C점은 거리가 3분의 1로 줄었으니까 얘가 여기다 만드는 거는 6B라는 거죠, 6B. B가 B0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2B가 되는 거죠, 2B. 자, 그리고 이제 표를 보면 얘는 들어가는 자기장이고 이거 들어가는 자기장이죠, 방향 때문에. 근데 들어가는 자기장으로 합이 0이었는데 멀어졌을 때 0이 아닌 B0가 됐으니까 들어가는 애가 약해졌는데 0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오는 자기장인 거고, 그럼 여기가 나오는 자기장이 된다는 건데 총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B를 C로 다시 옮기니까 들어가요. 그러면 B를 C로 옮긴 거는 Q에 영향받은 거니까 Q가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가는 자기장 만들어 줘야 되죠. 그러면 전류가 플러스 Y 방향으로 흘러야 되고, 그러면 얘네가 여기 다 들어가는 방향, 여기 들어가는 방향.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0이 됐던 이유는 원형도선이 만든 게 나오는 자기장으로 4B. 그러면 4B는 계속 일정하니까 이제 원형도선이 만든 게 나오는 방향 4B다 라는 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Q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 맞죠? 기억은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자, 기억 나오는 방향 맞죠? 니은이 얼마냐 그랬는데 니은은 요 C점일 때인데 6B 들어가고 얘 때문에 B 들어가니까 7B가 들어가는데 4B가 나오죠. 그럼 3B가 들어가는 방향, 그래서 맞는 말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D인 직사각형 금속고리가 4D짜리 XY 평면에서 자기장 세기가 B, 2B인 자기장 영역을 통과한다. 등속운동으로. 금속고리의 점 A가 D7D를 지날 때 4D짜리니까 여기 D를 지날 때는 들어간 게 D, 남은 부분이 3D죠. 그 다음에 7D를 지날 때는 7D니까 이렇게 D, 이렇게 3D. 그래서 이제 지나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때 전류 방향이 똑같대요. 그럼 얘를 보면 들어가는 자기장이 없어지는데 얘가 유도해야 되는 건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럼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흘러야 되죠. 그러니까 7D를 지날 때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돼요. 시계 방향으로. 헌데 D를 지날 때도 이 방향이래요. 그럼 왜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었을까? 요 원영역에 나오는 자기장이 있으니까. 그다음 자기장 세기가 지금 둘이 다르죠. 얘는 나오는 거. 자, 자기장 세기 다른 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위치에 따른 유도 전류 나타낸 거 이제 찾아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2D까지는, 자, 잘 보면 2D까지는 요 절반까지 들어가죠. 그러면 얘 영향 받는 거죠. 원영역에서 나오는 자기장이 많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0에서 2D까지, 2D에서 4D, 4D에서 6D, 6D에서 8D 유도전류 어떻게 흐르는지 이제 찾아보면 A에 흐르는 유도전류 방향이 플러스 Y를 양으로 하래요.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를 플러스 값으로 하라는 거. 시계 반대 방향을 플러스로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 걸. 자, 0에서 2D를 생각해 보면 0에서 2D는 요 녀석 영향만 받죠. 요 녀석. 그러면 나오는 게 점점점 많아지니까 들어가는 거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죠. 영향받는 건 B만큼의 영향. 2D에서 4D로 가게 되면 2D에서 4D로 들어갈 때는 얘는 이미 들어간 거죠. 완전히 이렇게. 그럼 여기 통과하면서 얘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요 영역 2에 대한 변화. 들어가는 자기장이 많아지는 거죠. 여기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러면 들어가는 게 많아지니까 나오는 거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나오는 거 만드는데 2B0. 그리고 얘가 이제 4D까지 들어가고 나면 얘는 변화가 없고 여기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이 영역 1이 자기장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쭉 빠져나가면 나오는 게 없어지니까 더 나와라 이렇게 해서 유도가 되고, 그 다음에 B의 변화가 되죠. 6D까지 오고 나면 여기까지 왔죠. 전체 길이가 4D니까. 그러면 이제 이 영역 2의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럼 들어가는 게 없어지니까 더 들어가라. 그러면 이렇게 되죠. 자, 요거는 다시 2B0. 자, 그러면 문제 조건의 방향에 맞춰보면 요게 플러스라 그랬어요.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갑자기 마늘 파는 트럭이 지나가네요. 자, 이쪽으로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죠. 자, 이쪽 플러스, 그 다음에 이쪽 그대로 플러스, 자, 이쪽은 마이너스. 자, 요걸 고려해서 이제 찾으면 되는데 B, 2B, B, 2B예요. 자, 크기까지 생각을 하면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런 결과가 나온 거를 골라라. 마, 풀, 풀, 만데, 마, 풀, 풀. 얘가 더 커야 돼요. 자, 마, 풀. 이게 더 커야 되니까 틀렸고, 마 안 되고, 마 안 되고, 마 풀인데 틀렸고, 마 2B로 풀, B로 풀, 2B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꼼꼼하게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자, 14번 굴절 문제인데 동일한 단색광 A, B를 쐈대요. 같은 색깔. 매질 1, 2에서 중심이 5인 원형 모양의 매질 3로 동일한 입사각 세테로 입사시켰더니 A, B가 굴절해서 전피에 입사하는 모습이다. 자, 여기 가운데로 딱 온 게 아니라 지금 저기까지 갔네요. B가 지금 더 많이 꺾인 거죠. 누가 더 많이 꺾였냐? B가 더 많이 꺾였으니까 굴절률 차이가 더 큰 거죠. 이 3 매질이 일단은 굴절각이 더 작으니까 밀합 매질인데 굴절률의 차이가 3랑 2가 더 크다는 얘기니까 얘가 일단 제일 밀합 매질, 굴절률 차이가 크니까 2가 제일 소합 매질, 그럼 얘가 중간 정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A의 파장은 1에서가 3에서보다 길다. 굴절률 빼고 속파각은 반대예요. 그래서 1에서가 3보다 길다. 맞는 말이죠. 굴절률은 1이 2보다 크냐 이랬는데 맞네요. P에서 B는 전반사냐 이랬는데, 자, 지금 이게 1의 중심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자, 얘가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법선이 되는 거죠. 항상 1의 중심이니까. 그러면 얘는 지금 요 각도랑 요 각도가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는 요 각도랑 요 각도가 똑같은 상태인데, 자, 어디를 이제 잘 보냐면 광선 역진의 원리라고 해서 거꾸로 가도 똑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A 같은 경우는 1과 3에서 지금 이렇게 해서 입사각이 얘로 갔는데 굴절이 일어났죠. 전반사가 안 됐죠. 이게 지금 임계각보다 작다는 거고, 임계각보다 작다는 거고. 그러면 B가 지금 전반사냐 그랬는데 동일한 단색광인데 지금 이 각도도 임계각보다 작은데 B가 그 각도보다 더 작은 각으로 입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전반사가 안 일어나죠. 동일한 단색광이라서. 얘도 임계각이 아닌데 얘는 당연히 아니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틀려서 3번이에요. 자, 15번
파동의 중첩 문제인데 진동수 진폭이 같고 위상이 반대인 두 물결파를 발생시키고 있다. 자, 시간 t 0일 순간의 모습을 나타냈고 두 물결파는 진행 속력이 똑같고 마루마루. 자, 파장은 20cm다 라고 줬어요. 자, P에서 상쇄간섭이 일어나냐 그랬는데 마루랑 골이 만났으니까 당연히 상쇄간섭이죠. Q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는 시간에 따라 일정하냐 그랬는데 지금 마마가 만난 보강간섭점인데 물결파는 보강간섭, 즉 마마 보강은 골골 보강이 반복되기 때문에 물결파 변이는 변하죠. 그래서 밝고 어두운 명암이 반복되기 때문에 R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는 1초와 2초일 때가 같냐 이랬는데 속력이 20이고 파장이 20이니까 주기가 1초죠. 즉 1초마다 이제 다시 원위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t 1초일 때와 t 2초일 때 변이가 같냐? 같죠. 한 주기 돌고 다시 중첩되고 똑같은 결과 되니까. 지금 R점 같은 경우는 골골 보강인데 골골 보강 그 다음에 이렇게 됐다가 마마 보강 이렇게 됐다가 다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한 주기 동안이니까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죠. 4번입니다. 자, 16번 그림과는 주사 전자 현미경의 구조다. 주사, 스캔, 입체 구조 볼 수 있고 투과가 아니라 나는 가의 전자총에서 발생되는 전자 PQ의 물질파 파장과 운동 에너지. 그래서 물질파 나오면 항상 요식을 써주시고 요식을 가지고 이제 풀어주시면 돼요. 자, PQ를 지금 보는데 PQ는 운동 에너지가 1대2네요. P랑 Q가 운동 에너지가 1대2. 근데 운동 에너지의 제곱근이 파장에 비례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1대2 그러면 파장은 루트 2대1이 되는 거죠. 제곱근의 반비례니까. 자, 전자의 운동량의 크기는 이거 운동량 물어본 거니까 그냥 요 관계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1대2 그럼 1대 루트 2죠. 1대 루트 2. 그래서 기억은 틀렸네요. 기억은 2람다 제로냐 이랬는데 파장 구했죠. 파장은 루트 2배여야 되니까 틀렸고. 분해능은 두 점을 두 점으로 볼 수 있는 거리를 말하는데 분해능이 좋은 애들은 회절이 안 되고 즉 틈이 여기서는 이제 틈은 그렇게 필요 없지만 틈이 좁고 파장이 길면 회절이 잘 되기 때문에 분해능이 좋으려면 파장이 짧아야 돼요. 자, 분해능은 Q를 이용할 때가 좋냐? 물론 기억니은 틀렸으니까 답은 이제 2번일 텐데 Q를 이용할 때 파장이 더 짧은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파장이 짧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그림과 같이 마찰없는 수평면에서 A, B 사이 용수치를 넣어서 압축시킨 후 A, B를 동시에 가만히 놨더니 정지했던 A, B가 분리돼서 등속운동하는 물체 CD를 향해 등속운동한다. 얘를 잡고 있다가 놔버리면 A가 B를 민다, B가 A를 민다. 그래서 같은 힘, 작용, 반작용, 동시사건, 시간 같고 그럼 충격량 같고 운동량, 변화량 같죠. 항상 두 물체끼리 밀거나 충돌하거나 이러면 이게 언제나 똑같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하시고 지금 보니까 A가 이제 뿅 하고 가면서 P로 간다고 치면 둘의 운동량의 합은 같아야 되니까 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오른쪽을 플러스로 그냥 잡았습니다. 근데 둘이 부딪혀가지고 멈춰버렸어요. 그러면 C도 운동량의 크기가 똑같았던 거죠. 이쪽으로. 그럼 C랑 B가 운동량이 똑같았다라는 건데 운동 에너지는 C가 B의 2배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식을 써보면 운동 에너지는 아까도 같이 2n분의 P제곱인데 C랑 B는 지금 운동량이 똑같죠. 이게 똑같아요. 근데 운동 에너지가 C가 B의 2배래요. 그럼 질량 반비례니까 질량은 1대2가 돼야 되죠. 따라서 B 질량은 C보다 2배니까 2m이 되네요. 2m. 자, 그러면 이제 요 C를 잘 보면 2mV를 이제 P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약속을 잘 보시고 근데 얘도 이제 P니까 2mV가 돼야 돼서 속도가 V다 라는 거죠. 그럼 B랑 D를 비교해 보면 속도가 V, 얘는 마이너스 V였는데 B가 지금 속도가 얼마로 바뀌었냐면 3분의 1V로 바뀌었어요. 즉 속도 변화량이 3분의 2V. 근데 얘는 왼쪽으로 V였다가 오른쪽으로 3분의 1이니까 속도가 3분의 4V로 바뀐 거죠.
일단 이건 쓰고 하도록 할게요. 얘도 3분의 1V로 바뀌었는데 반대 방향이니까 3분의 4V. B와 D가 충돌하면서 F 같다, T 같다, I 같다, 델타 P 같다 이게 같은데, 즉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은데 이 운동량의 변화량은 M 델타 V, 속도 변화량하고 운동량 변화량, 그 다음에 질량 곱의 영향을 받으니까 BD가 속도 변화량이 지금 1대2라는 얘기는 질량이 2대1이라는 얘기죠. 왜냐면 충격량, 운동량 변화량은 똑같아야 되니까. 그럼 얘가 2m이니까 D는 질량이 m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점전화 문제인데, 가는 점전화 ABC를 고정시켜 놓고 나는 가에서 B만 3D로 옮긴 것이다. 가나에서 양전화인 A의 작용하는 전기력은 플러스 X 방향으로 갔고, 자, 힘 지금 둘 다 플러스로 받고, C에 작용하는 전기력 크기는 가가 나에서보다 크다. C에 작용하는 전기력 크기. 자, C가 지금 받고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게 여기서 더 크고 얘가 더 작다라고 그랬어요. A가 C한테 주는 힘의 크기는 그대로일 텐데 B만 이쪽으로 옮겼는데 힘의 크기가 작아졌다. B를 이쪽으로 옮기면서 A, B랑 같은 방향으로 힘을 가하다가 이제 B가 방해하는 거죠. 그 말은 A랑 B가 C에 대해서 같은 방향으로 힘을 가해야 되니까 B가 전하량이 같아야 되죠. 전하량이란다. 전하의 부호가. 그래서 B가 플러스인 걸 알 수 있고, A, B가 같이 C를, A랑 B가 반대로 C를, 그래서 이제 부호를 먼저 이렇게 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가, 지금 C가 플러스가 되면 안 되죠. 이게 플러스가 되면 서로가 다 미니까 A가 힘을 오른쪽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C는 음전하여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얘가 풀, 얘가 마이너스인데 B가 A를 밀 텐데 왜 A가 힘을 오른쪽으로 받았냐? C가 전하량이 더 크기 때문이죠. 거리가 1대2니까 얘가 만약에 Q고 얘가 만약에 4Q면 A는 힘이 0일 텐데 이게 이거보다도 큰 거죠. C의 영향을 더 받았으니까. 자,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가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 방향은 마이너스 X다. 자, 얘는 A도 밀고 C는 잡아 당기니까 오른쪽이라서 틀렸죠. 전하량의 크기는 C가 B보다 크다. 맞죠? A에 작용하는 전기력 크기는 나가 가보다 크다. 자, A한테 작용하는 힘은 B가 지금 A를 밀고 있는데 미는 애가 저쪽 멀리 떨어졌죠. 그럼 얘는 더 큰 힘을 받게 되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그림은 높이 6h인 점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가 궤도를 따라 운동하다가 마찰 구할 원을 지나 최고점 도달. 가고 더 가고 이렇게 해서 여기 정지. 점 PQ의 높이는 h, 2h. PQ에서 물체의 속력은 루트 2v, v. 문제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런 순간, 물론 다시 돌아가겠지만, 마찰권에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는 2가 1의 2배다. 자, 여기서 이제 손실된 에너지를 W라고 하면 여기는 2배라고 그랬으니까 2W라고 할 수가 있죠. 얘가 가지고 있던 총 역학적 에너지는 요만큼 날아가고 여기에 역학적 에너지가 된다. 이렇게 이제 식을 하나 세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출발해서 다시 2W가 날아가서 여기까지 간다. 이렇게 또 식을 하나 세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보존인 거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 여기는 보존. 속도는 지금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속도의 제곱에 운동 에너지 비례하는데 속도가 1대 루트 2니까 제곱하면 1대 2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그냥 2, 여기를 2라고 놔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이 첫 번째 구간에서는 6mgh 빼기 총 역학적 에너지 W만큼. 그래서 이제 남은 게 뭐가 된 거냐면 mgh의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가 된 거죠. 2.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mgh 더하기 2e에서 2w를 빼준 만큼으로 여기까지 올라갔죠. 그러면 2 더하기 2mgh.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 실제로 지금 뭐 어떤 문자를 없애면 되냐면 W를 없애면 되죠. W를 없애면 2를 가지고 mgh를 구해서
높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정리하면 W는 일로 넘어가고 OMGH 빼기 22. 자, 요거는 어느 쪽으로 할까요? 자, EW 옆으로 넘기면 EW 이렇게 넘겨서 얘 그냥 바로 넣을게요. 그러면 10mgh 마이너스 42는 EW가 일로 넘어간 거 얘 이쪽으로 넘어가면 돼요. 2. 그 다음에 빼기 mgh. 그래서 넘어가면 52는 11mgh가 되니까 운동에너지 2가 5분의 11mgh.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총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에너지에다가 2mgh 더한 거니까 이렇게 더해주면 마지막 점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5분의 10이니까 더해주면 5분의 21이 되죠. 그래서 5분의 21 mgh.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높이가 얼마로 올라가냐니까 5분의 21의 h. 그래서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20번. 그림과 같이 빗면에서 물체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해서 점 A, B, C, D를 지난다. 이렇게 지나간다. A에서 물체 속력은 알려줬고요. V. 이웃한 점 사이의 거리는 L, 6L, 3L. 물체가 A에서 B까지, C에서 D까지 갈 때 시간이 같다. 그래서 A, B 갈 때 시간은 T. 그럼 CD 갈 때 시간도 T라고 이제 두면, 그 다음에 AD 사이의 평균 속력. 자, 전체 구간의 평균 속력. 그 다음에 BC 구간의 평균 속력이 똑같대요. 자, 요 구간의 평균 속력과 요 구간의 평균 속력이 똑같은데, S는 VT를 생각하면 평균 속력이 같을 때 이동 거리는 시간에 비례하게 되는데, 요게 지금 6L만큼 같고 얘는 L, 3L 더해져서 10L 같기 때문에 6L 가고 10L 갔을 때 거리 B가 6대 10이니까 3대 5라서 시간도 3대 5가 나와야 되죠. 그럼 여기가 이미 TT 3대 5, 즉 여기가 3T라는 얘기죠. 구간시간. 자, 물체 이제 가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가속도는 A를 구해야 되고 지금 거리, 속력 등이 이제 표현될 수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구해야 되냐면, 한 점의 속력 V1, 한 점의 속력 V2, 둘 사이 거리 S를 구한 다음에 EAS는 V제곱, V0제곱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 가속도는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량. 그럼 이제 시간은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냐면, S는 VT 해서 평균 속도, 거리, 그럼 시간, 가속도, 이런 두 가지 방법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결국은 요 점의 속력이 지금 V인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의 속력을 이제 알아내면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여기 속력을. 일단 AB 구간의 평균 속력을 V라고 놔볼게요. T 동안 L만큼 갔는데 요거를 라지 V로 놔보면 얘는 3T를 6L로 갔으니까 2V가 되는 거죠. 3T분의 6L이니까. 그러면 이 평균 속도라는 건 운동하는 구간에 VT 그래프 그렸을 때, 운동하는 구간에, 자, 평균 속도 여기죠. 전체 구간의 시간이 절반일 때 그때의 순간 속도랑 일치한다라는 거 알죠? 이걸 이용해서 이제 풀면 쉬운데, 즉 0에서 4초까지 물체가 움직였는데 평균 속도를 알고 있다. 그럼 2초일 때 순간 속도랑 똑같은 거고, 0에서 6초까지 움직인 평균 속도를 알고 있다. 근데 그 6초일 때 평균 속 0에서 6초까지의 평균 속도는 3초일 때 순간 속도랑 똑같죠. 시간의 절반값.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나타내 보면 0초일 때는 속력이 V, 근데 2분의 T초가 흐르게 되면 요 구간의 평균 속도가 순간 속도랑 똑같아지니까 2분의 T초일 때는 라지 V가 되는 거죠. 순간 속도가. 그리고 이제 T초가 지나서 요 L만큼 이동하고, 여기가 지금 3T니까 1.5T, 2분의 3T를 가게 되면 속력이 2V가 되는 거죠. 그 구간의 시간의 절반값이 평균 속도랑 순간 속도가 같은 지점이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해서 여기까지면 이
t 더하기 2분의 3t, 그럼 2분의 2, 2분의 3이니까 2분의 5t 초가 됐을 때는 순간속도가 2v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속도는 시간에 따라 속도가 증가하는 거니까 v는 v0 플러스 at이기 때문에 시간 경과에 따라 속도가 증가하니까 요걸 지금 잘 보면 2분의 4t가 경과했는데 속도가 얼마나 바뀌었냐면 v만큼 바뀌었어요. 아, 2t만큼 시간이 흐르면 속도가 v만큼 바뀐다. 가속도가 지금 똑같으니까. 그럼 2분의 t만큼 시간이 흐른다면 4분의 v만큼 속도가 변하는 거죠. 자, 0초일 때 속력이 v였는데 2분의 t초가 흐르고 속력이 v가 됐어요. 근데 이게 4분의 v가 늘어난 결과라는 거죠. 4분의 v가 늘어서 이게 됐다는 얘기. 따라서 처음 속력 v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로 4분의 3 라지 v여야 다. 그럼 4분의 3 라지 v, 4분의 v 더 바뀌면 v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원래 속도 v로 다시 바꾸면 v는 3분의 4v라는 얘기죠. v였던 속도가 3분의 4v로 바뀌었다라고 둘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때 경과된 시간은 얼마냐면 2분의 t라는 것도 알 수가 있으니까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속도는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2분의 t라는 시간 동안 속도가 얼마나 바뀌었냐면 3분의 3에서 3분의 4니까 3분의 1 v만큼 바뀌었다. 자, 그리고 요 t도 이제 문자를 없애야 되는데 첫 번째 구간을 생각하면 s는 vt, l은 자 v, 평균 속력이 v인데 요게 얼마냐면 3분의 4 v죠. 요게 t. 그러면 t를 얘로 바꿀 수가 있죠, 이제. 자, 3분의 v 곱하기 t분의 2가 되는 거죠. t분의 2. 자, 이제 t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v 곱하기 2 t는 4v분의 3l이니까 3l 그리고 4v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3, 3은 9, 9l분의 4, 2, 8, 8v제곱. 자, 요게 이제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9l분의 8v제곱이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 식에 넣어도 되는데 제곱하는 게 귀찮으면 이렇게 이제 평균 속도랑 가속도 개념으로 문제 푸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안녕.